어느 때보다 환율 시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들을 보셨다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전망은 어떻게 될까? 그 수를 읽는 게 참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오늘 GFN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달러 환율이 1,120원 넘어가고 1,130원 넘어갈 때마다 저는 소장님이 생각나가지고요. 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까? 우리가 예전부터 1,120원대에서 1,130원대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파급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 결국 어제 넘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읽고 분석하셨습니까? 예, 지금 이제 뭐 달러 강세가 이제 전반적으로 강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동안에는 뭐 유로나 엔 같은 주요 통화들보다는 위안화 또는 뭐 터키 리라, 브라질 헤알 같은 이런 이머징 통화들의 약세에 우리가 주목을 했었고요. 이머징 통화들이 많이 약세를 가는 동안에 우리 원화는 상대적으로 또 견조했었고, 예.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6월 중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네. 6월 중순이라 하면 그때 뭐 아주 숨가팠던 그 한 주간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우리 국내 지방선거, 그리고 FMC 등등으로 해서 이어졌던 그 주간 이후인데요. 지금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1120에서 30원 구간은 환율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꽤나 거래가 많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좀 시간이 걸릴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꾸 이제 1130원 올라가는 상황이죠. 차트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만 보자면은 이 우하향하는 선을 갖다가 올라서고 있고요. 자꾸 이 부분이 우리 시장 참여자들을 이제 어렵게 합니다. 누구나 이 기술적 지표였던 과매수 징후, 이것이 우리가 심정적으로 말하는 야 그동안 너무 급하게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하는 이 생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 국내적으로 주식 차트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9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기술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 정도면은 주식 좀 단기간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9년 동안에 확인했던 거는 그 놀라운 추세의 힘이었습니다. 일단 추세 잡히고 나니까 막 계속 가는 거였죠. 아무리 좀 과열 징후를 보이더라도 조금 빠지거나 조금 옆으로 기다가 또 치솟하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차트만 보면은 이제 좀 헷갈리죠. 좀 조정을 좀 받고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자꾸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흐름. 예. 오늘도 NDF 시세는 봐서는 어제와 비슷한, 어제 종가와 비슷한 뭐 레벨에서 시작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환율 다 오를 거야. 더 오를 거야. 이제 환율 오를 일만 남았어. TV를 틀어도, 예. 신문을 봐도, 어디서 뭐 누구랑 환율 관련해서 대화를 하더라도 그 시점 가야 빠지지 않겠나 싶네요. 모두가 야 이제 주식 오를 일만 남아서 했을 때가 제일 위험한 것처럼. 예, 피크라고 하잖아요. 예, 이제는 막 좀 또 그런 식으로까지 접근해야 될 정도로 시장이 약간 이렇게 급하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뭔가 조금 큰 장이 섰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원달러 환율 얘기 나왔으니 이거 네.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죠. 네. 물론 이제 어제 새벽에 저희들도 다루긴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반기 보고를 보면 네.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친절하게 설명해주면서 시장 달래줬잖아요. 예, 근데 저는 어제 오전에 이제 김동연 부총리의 또 이제 경제관계 장관의 그 결과 합동 브리핑 보면서도 네. 참 두 나라 상황이나 또 얘기하는 게 참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비교하다 보면 원달러 환율은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원달러 환율 뭐 누가 정확하게 전망을 할 수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제 최근에 그러면 이 달러 강세가 왜 강하지 네. 하는 부분을 갖다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이틀에 걸쳐서 의회 증언을 했고,
뭐 큰 이틀 사이에 특별하게 어떤 변화는 없었습니다. 뭐 다루셨고 또 이렇게 주지하시다시피 뭐 현 상황 미국 경제 좋다 예. 그런 얘기였고요. 고용 시장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리고 현재로서는 하는 그런 어떤 for now라는 어떤 영어 표현에 방점을 찍어가면서까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최선이다. 예.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걸 가지고 그것이 증시에서는 그 for now라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러다가 경기가 좀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거나 아니면 시장 상황이 좀 어려워 보인다 싶으면은 연준은 예전에도 그랬다시피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수도 있겠네 하는 차원이 증시를 견인했다면은 예. 외환 시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역시 앞으로도 좀 더 가겠네. 그리고 다른 일본이나 유럽하고는 다른 그쪽보다는 미국의 금리가 더 빨리 가겠네. 자, 미국 경기 좋다. 미국 금리가 더 빨리 간다. 그리고 이것도 생각하셔야죠. 시장은 지금 미국에다가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저렇게까지 강하게 무역 전쟁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면서 무차별적으로 이제 관세를 때리잖아요. 뭐 10%든 25%든 관세 부과된 나라들은 그만큼 가격이 불리해집니다. 예. 그 가격이 불리해지는데 관세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러면은 한 25%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달러가 강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국산 제품은 달러가 강해진 만큼 관세가 부과되는 효과죠. 네.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역으로 뭐 중국 위안화 제품이든 우리 원하든 할 것 없이 그다음에 높아진 환율은 그만큼 달러로 환산했을 때 낮아지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 관세로 비싸진 가격을 좀 낮추는 효과 뭐 이런 것도 이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전망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국 국제 외환 시장하고 발맞춰가는 것이 됐으니까 유로 보시죠. 자, 유로 달러 일간 차트 작년 초부터 해서 유로 강 달러 약 작년 한 해는 달러 약세가 한 해 내내였죠. 예. 그러다가 해 바뀌고 나서 2018년 해 바뀌고 나서도 이 달러 약세에 집착하다가 무너졌던 것이 지난 뭐 1분기였고요. 자, 이 선이 무너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이 선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유로 약세, 자, 달러가 더 강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걸로 판단하시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패턴으로 보자면 헤드앤숄더 모습도 가능해요. 그렇다면은 대충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면은 1.1112까지도 지금 현재 1.16인데 1.16에서 1.12 근처까지 간다. 많이 빠지는 거예요. 유로가. 달러가 많이 세질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고 달러 엔 환율도 지금 올라갑니다. 113으로 올라가죠. 이 와중에 달러 위안 환율도 지난번 인민은행이 구두 개입을 했던 레벨을 자꾸 올라서려고 하니 우리 환율이 꺾이질 않는 거죠. 예.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신다면은 바깥에서 달러가 이렇게 하향 안정세를 보일 만한 뭔가 뉴스가 나오든지 실제 시장 흐름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 서울에서도 좀 무거워 보이긴 합니다만 예. 이게 좀처럼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환율 시장이고 원래도 쉽지 않은데 요즘 따라서는 더 어떻게 갈피를 잡게 될지 그리고 속도 조절이 어떻게 될지를 더 전망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저는 저희 출연하는 모든 패널들의 방송들을 제가 다 찾아보거든요. 근데 어제 박민영 앵커하고 이 자리에서 네. 환율 얘기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예. 하면서 거주자 외화예금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한번 봐야겠다라는 멘트를 하셨어요. 네. 그럼 오늘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한 일주일 정도 좀 늦어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만 거주자 외화예금 한번 보시죠. 이게 어느 매체였던 뉴스핌이었던가 자, 이 그래픽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 파란색은 좌측을 보시죠. 왼쪽을 보시면은 600, 650억, 700 해서 700억 달러 이런 상황인데 거주자 외화예금 추이입니다. 자, 보시면은 그동안에 700억 달러도 넘는 정도로 거주자 외화예금이 급증했다가 최근 들어서 몇 개월 사이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빨간색 환율은 우리 따라온 환율인데요. 축반전이라고 했죠. 축반전이라고 해서 이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서 낮은 숫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950, 1000, 1050. 자, 예. 이 말씀은 최근 들어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환율이 올라오는 와중에 지금 거주자 외화예금 급격하게 줄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보시면 지는 뭐 한 566억 불, 그래서 600억 불 아래로 모처럼 내려왔다. 전월 대비 한 59억 불 정도 줄었다. 이 얘기예요. 기업에서 한 54억 불 가까이 팔았고 개인들은 5억 불 정도 줄였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죠. 기사를 갖다가 쓰기 나름이고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걸 갖다가 거주자 외화예금이 줄어든 만큼 결국 뭐 외환 보유고나 거주자 외화예금이 많으면 환율이 오르기 어렵다. 그 얘기, 네. 그 얘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더 올라가겠네? 근데 저는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는 그동안에 환율이 달러가 강해질 것이다, 환율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던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달러를 거주자 예약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환율이 1060 뭐 이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예. 그러던 차에 이것이 다시 1100원대 위로 올라오고 1120원도 회복하고 하니까 아주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달러를 처분했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그렇다면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이렇게 보시죠. 수출업체들의 이른바 내고 시장에다 내다 파는 물량하고 뭐 수입업체나 해외 투자를 방식으로 달러가 필요해서 결제 수요하고 거의 균형을 이룬다고 본다면은 거주자 예금을 헐면서 나왔던 이 59억 불 가까운 달러는 누가 샀냐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영내 여기할 것 없이 이른바 투기적 세력들입니다. 이른바 달러 강세 예. 심리에 그렇다면 지금 이 얘기는 시장은 지금 좀 무거운 거예요. 투기적인 달러 포지션이 매수 쪽으로 많이 쏠린 와중에 이만큼 왔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달러 일간 차트에서 보다시피 기술적 보조지표나 차트상의 흐름이 그리고 우리 심리적으로 많이 좀 올랐고 급하게 올랐고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 푹 꺼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거주자 예약금 같은 기사의 흐름을 보실 때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강조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고로 환율은 조만간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 얘기는 아니고 바깥의 상황하고 이제 같이 봐줘야 되는 거죠. 아마 이 달러를 갖다가 이 달러 강세가 좀 약해지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트위터에서 뭐 좀 더 이렇게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좀 톤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지든지 아니면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자세를 갖다가 좀 덜 공격적으로 나오든지 예. 뭐 이런 등등의 그게 나와줘야 되겠는데 만약에 이게 아무도 이렇게 쉽게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보다는 뭔가 이거 달러가 말라가는 거 아니야 하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예. 왜냐? 우리는 그동안 양적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 이런 얘기들 하다가 이게 크게 돌고 있는데 이거는 흔히 말하는 보트가 도는 게 아니고 항공모함이 도는 급이에요. 이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못 쫓아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다가 달러가 갑자기 이렇게 귀해지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는 와중에 나타나는 달러 강세 아닌가.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멈추기 전까지는 그리고 적어도 전일 대비 한 10원 정도 푹 꺼지는 장이 오기 전까지는 쉽게 이 환율의 고점을 갖다가 예단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예. 네. 트럼프 정부, 그러니까 행정부나 연준에서 하는 톤이 물론 예전 강경했을 때보다는 좀 달라지긴 했는데 이게 티가 안 나서 네. 좀 더 티가 난다면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가능하겠으나 지금으로서는 좀 달러 강세를 계속 좀 우리가 주시를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이거 30초 안에 좀 30초. 정리를 물어볼 사람이 소장님밖에 없어서요. 네. 우리 금리 인상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행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상황에서? 30초짜리. 예. 그러면 캐나다 달러 한번 환율 차트 한번 떼어주십시오. 이거 뭐 우리 달러원이나 달러엔하고 똑같이 차트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게 뭐냐? 지난 7월 11일 날 지난주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갖다가 올렸습니다. 1.25에서 1.5%로 25p 올렸어요. 올렸으면 우리 상식적으로 뭐죠? 캐나다 달러가 강해져야 되는 거죠. 즉각적으로 시장 반응은 캐나다 달러의 강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금방 원위치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저는 약간 좀 두려웠는데요. 만약에 우리 환율 때문이라는 이유로 그것이 주된 이유가 돼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 환율도 이 양상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즉 전혀 금리 인상이 환율을 원화를 갖다가 강하게 하는데 보탬이 못 되고 시장에서는 순간적으로 저러고 결국은 안 돼라고 한다면은 그 얘기는 저 보시다시피 1.5% 지금 미국보다 낮잖아요. 예. 이 금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미국보다 낮은 상태에서 아무리 쫓아가면서 해봐야 달러 강세를 갖다가 꺾지를 못한다는 얘기니까 이런 현상은 우리 한은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좀 두려운 그림이 될 것 같네요. 질문은 금리 인상이 언제 이루어질까인데 설명을 듣다 보니 한은의 숙제를 하나 더 지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민스러운 예, 겁니다. 참 이주열 총재도 고민이 많을 것 같고 이 흐름은 또 어떻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지금까지 GFN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